7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길가의 작은 들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고 시끌벅적한 잔칫집의 소음보다 조용한 방 안을 채우는 시계 초침 소리가 더 정겹게 느껴지는 나이.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지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마음의 소리는 외면한 채 달려온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모든 소란이 잦아든 뒤 혼자 남겨진 그 시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요. 세월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만큼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가을날, 그 깊은 고독을 어떻게 하면 찬란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내 두 발로 오롯이 서서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은행 잔고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는 중요하지요.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정서적 고립입니다. 신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무릎, 자꾸만 깜빡이는 기억력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하지만 마음의 근력이 무너지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준비 없이 나이 듦을 맞이한 이들은 자꾸만 과거의 영광을 호출하거나 자식의 연락에 목을 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자식들 키워놓으니 다 소용없다는 탄식은 사실 스스로 내면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슬픈 고백과 같습니다. 타인의 관심에 내 행복을 맡기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비참해집니다. 연락 없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삶,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삶은 존엄한 노후와 거리가 멉니다. 주도권을 잃은 노년은 마치 닷 없는 배와 같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이웃의 사소한 행동에 온종일 잠을 설칩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내 집에서, 내 공간에서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은 결국 서운함으로 돌아오고 그 서운함은 우리 얼굴에 깊은 그늘을 만듭니다. 우리는 외로운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고한 단독자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타인의 삶에 짐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고독의 축복을 배워야만 하는 뼈아픈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홀로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품격 있는 노후를 결정짓는 3가지 핵심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의 자립을 위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시간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식물을 가꾸고 혹은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나만의 몰입을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비유하자면 정신의 자립은 거친 바다 위에 떠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면의 빛이 밝은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고 내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일에 몰입할 때 고독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창조의 시간이 됩니다.
매일 아침 깨어났을 때 오늘 하루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노후는 이미 축복입니다. 둘째, 관계의 가지치기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 믿고 많은 사람과 어울렸지요. 하지만 60대 이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 만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모임, 서로 비난하고 비교하는 친구들은 이제 정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일나무의 전지 작업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야 남은 가지에 실한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관계도 정리되어야 내 삶의 에너지가 본질적인 곳으로 흐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따로 또 가치의 미학을 아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존경받고 스스로도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진실하고 평온한 관계만 남겨두세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고독이 바로 여러분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셋째, 몸의 근력은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정신이 맑아도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근육은 적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력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가뭄이 와도 쓰러지지 않듯 하체 근육이 단단한 노인은 끝까지 자신의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시장을 봐서 밥상을 차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몸을 단련하십시오. 땀 흘리는 시간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내가 부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고독도 축복이 되고 삶도 우아해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60대 동생들에게 혹은 10년 전의 나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70세의 고갯마루에 서서 보니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60대라는 나이가 얼마나 찬란하고 귀한 기회의 시간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아직 무릎에 힘이 있고 눈이 맑으며 무언가 새로 시작할 열정이 남아있는 당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세요. 그들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우주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으세요. 타인의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좋은 책을 손에 쥐세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그 고독의 시간 속에 깊이 침잠해 보세요. 고독은 독약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향기로운 차와 같습니다. 나이 70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일찍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것이더군요. 부디 60대에 이 시간을 홀로 서는 연습의 기간으로 삼으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우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가을이 무르익어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태양은 질 때 가장 붉고 찬란한 빛을 내뿜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치열했던 대낮의 열기가 식고 난 뒤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는 노을처럼 우리의 노년도 따스하고 깊은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면 세상의 그 어떤 소동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오늘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핸드폰을 끄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10분 동안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0분이 쌓여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고 축복 같은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